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야말로 현명하고 건강한 삶의 비법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의 삶도 지켜낼 수 있죠. 오늘은 신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통해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과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 고전 속 문장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네. 그러니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이치와 하나 되도록 힘써야지. 남들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니 내가 옳다고 어찌 장담하겠나. 하늘의 밝은 명이 환히 빛나니 텅 빈 마음의 본체를 돌아보리라. 남들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성인께서도 하지 않았네. 너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줄곧 나만 옳다 여길 텐가. 조선 후기 학자 전우의 간제집에서는 신호작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서 나와 타인의 견해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경계할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밝은 명에 따라 마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내 맘 같지 않구나 하고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를 존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그럴까요? 상대도 나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집을 버려야 상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어 오히려 접점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를 버리지 못하고 상대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지적하려 들면 서로 대립하여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을 때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잔뜩 힘을 주고 있던 에고가 스르르 풀어집니다. 에고가 풀어지면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논어 자한에 공자는 4가지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사사로운 뜻이 없었고 이것만이 맞다고 주장함이 없었고 고집함이 없었고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인이 향하는 바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나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옳음이 상대와 다르고 상대의 옳음이 나와 다를 때 잠시 떨어져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기까지 한다면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아닌 틀린 생각이 됩니다. 친구가 없다고 한탄할 것 없다. 책 속에서 천지를 유람할 수 있으니 책이 없으면 구름과 노을이 나의 벗이 된다. 구름과 노을이 없으면 저 하늘을 날아가는 갈매기에 내 마음을 건네면 된다. 날아가는 갈매기가 없으면 남쪽 마을 회화나무를 보며 정을 들이면 되고 원추리 잎새 사이에 귀뚜라미를 보며 기뻐하면 된다.
내가 사랑해도 그가 의심쩍어 하지 않는다면 모두 나의 좋은 친구이다. 이덕무, 청장관전서, 선귤 당농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외롭다 하여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외로움을 떨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린 선귤 당농소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며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일러줍니다. 책이 있고 자연이 있으니 이를 통해 마음의 정을 나누면 모두가 벗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 구름과 노을, 하늘을 나는 갈매기, 남쪽 마을 회화나무, 원추리 잎새 사이의 귀뚜라미 등 저자의 눈길 닿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덕무는 실제로 책을 아주 좋아하며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덕무가 친구 없는 것을 한탄할 것 없다고 했는데 주역 대과괴 상에서도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여도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피해 홀로 설 수도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나눌 수도 없으면서 그저 혼자라는 느낌이 싫어서 찾는 관계, 관심인 척 간섭을 늘어놓는 사람과 어쩌지 못해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잘못된 관계를 지키느라 서로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자연과 벗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때는 사실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 마음의 힘을 기를 때 사람은 내적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타인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주체성을 잃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내 삶을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홀로 있는 시간에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주역에서 말한 것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갈 때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함께할 좋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홀로일 때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책, 나무, 새, 구름, 바람, 햇살. 자연 속에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내 곁에서 마음을 달래줄 좋은 친구가 항상 있습니다. 이 친구들로 인해 홀로 서도 두렵지 않고 세상을 떠나 있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비방 앞에 자신을 변명하지 말 것.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내가 정말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스스로 꾸짖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나의 잘못이 매우 적은데 그가 보태어 말했다면 그의 말이 지나쳤더라도 나에게 실로 비방을 받을 근거가 있었으니 역시 전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끊어 털끝만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나에게는 본래 허물이 없는데 헛된 말을 지어낸 것이라면 그는 망령된 사람일 뿐이니 망령된 사람과 어찌 허실을 따지겠는가. 헛된 비방은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구름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러고 보면 비방을 받았을 때 내게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허물을 안 짓도록 더욱 힘쓸 것이니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만일 그런 비방을 듣고 자신을 변명하기에 바쁘고 자기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고 한다면 그 허물은 더욱 깊어지고 비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옛날에 어떤 이가 비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물으니 문중자가 자신을 수양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하였고 그 사람이 더 말해줄 것을 청하자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이 배우는 자의 법이 될 만하다. 이의 경목요결 접인장에서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근거 없는 말이 돌아 어이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은 남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만 했는가를 먼저 헤아리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비방을 받으면 위축되거나 저항하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커지면 스스로 고통 속에 갇히고 맙니다. 밖으로 험한 경우를 겪더라도 안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따르고 자신의 덕행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비방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말한 사람의 허물이 되지 나의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고 괜히 한 번씩 속을 긁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이지 꼭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로 인해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맹자 이루상에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업신여기며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망친 뒤에 남이 망치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헐뜯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면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한 것이 상대의 비방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가 없는 말로 비난한다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니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끌어내리는 말을 들을 때는 귓등으로 듣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들의 말도 취할 것은 취하고 흘려보낼 것은 과감히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그 비방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아가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홀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적당한 거리 두기는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속하는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사람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